안녕하세요. 경제학 짱 박사입니다. 여러분, 200년도 더 된 경제 이론이 지금 이 복잡한 세계 무역을 설명할 수 있다고 하면 믿으시겠어요? 이번 시간에는 바로 그 리카도 모형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이게 정말 그냥 오래된 책 속에나 있는 이론인지 아니면 지금도 생생하게 살아있는지 실제 데이터를 가지고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바로 데이비드 리카도의 비교 이론, 거의 200년 전 아이디어죠. 아니, 스마트폰에 인공지능까지 나오는 이 시대에 200년 전 이론이라니 이게 말이 되나요? 그냥 박물관에 있어야 할 낡은 유물 아닐까요? 자, 진짜 그런지 아닌지 지금부터 그 증거를 하나씩 찾아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증거를 찾아 떠나볼 곳은 바로 20세기 중반입니다. 당시 세계 경제를 꽉 잡고 있던 두 거인이죠. 바로 미국과 영국 사이의 이야기입니다. 때는 1951년. 경제학자들이 미국과 영국의 제조업 26개를 쫙 비교 분석해 봤어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사실이 발견됩니다. 뭐였을까요? 바로 당시 미국이 그 26개 산업 전부에서 영국보다 생산성이 더 높았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말 그대로 만드는 모든 걸 영국보다 더 잘, 더 효율적으로 만들었다는 거죠. 자, 이 그래프 한번 같이 보시죠. 좀 복잡해 보일 수도 있지만 아주 간단해요. 가로축은 미국이 영국보다 얼마나 생산성이 높은지를 보여주고 세로축은 수출을 얼마나 더 많이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점 하나하나가 산업 하나고요. 어때요? 뭔가 딱 보이는 패턴 없으세요? 맞아요. 점들이 전부 오른쪽 위를 향해 예쁘게 줄 서 있죠. 이게 뭘 의미할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미국이 영국보다 상대적으로 생산성이 더 높은, 그러니까 더 잘 만드는 분야일수록 수출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했다는 아주 강력한 증거인 거죠. 그런데 여기서 진짜 이상한 점이 하나 생깁니다. 잠깐만요. 미국이 모든 걸 다 영국보다 잘 만든다고요? 그러면 아니 도대체 왜 영국에서 물건을 수입한 거죠? 그냥 미국이 다 만들면 되는 거 아니에요? 훨씬 더 효율적인데 말이죠. 정말 이상하죠? 바로 이 미스터리를 푸는 열쇠가 오늘 강의의 핵심입니다. 바로 절대 우위와 비교 우위의 차이죠. 절대 우위는 쉬워요. 그냥 말 그대로 누가 더 잘하냐 이거예요. 미국이 영국보다 모든 걸 잘 만드니 모든 산업에서 절대 우위를 가진 거죠. 하지만 비교 우위는 좀 다릅니다. 이건 뭘 포기해야 하는가? 바로 기회비용의 개념이에요. 자, 쉬운 예를 들어볼게요. 세계 최고의 외과 의사가 있다고 칩시다. 이 의사가 수술도 최고지만 알고 보니 타이핑도 비서보다 훨씬 빨라요. 자, 그럼 이 의사가 직접 타이핑을 해야 할까요? 절대 아니죠. 왜냐? 그 시간에 수술을 한 건 하면 훨씬 비교도 안 될 만큼 더 큰 가치를 만들어내니까요. 의사의 비교 우위는 타이핑이 아니라 수술에 있는 겁니다. 바로 이거예요. 자, 지금까지는 1950년대 미국과 영국 얘기였어요. 너무 옛날 얘기 아니야? 하실 수도 있겠죠? 과연 이 이론이 21세기? 지금 이 시대에도 통할까요? 그래서 훨씬 더 극적인, 정말 현대적인 사례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바로 방글라데시와 세계의 공장으로 불리는 중국의 이야기입니다. 한쪽은 뭐 설명이 필요 없는 세계적인 제조 강국, 중국, 그리고 다른 한쪽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인 방글라데시입니다. 이건 뭐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게임이 아예 안 되는 싸움 같죠? 방글라데시가 중국에 뭔가를 수출한다? 이게 상상이 되세요? 그런데 현실은요, 우리의 이런 상식을 가뿐하게 뛰어넘습니다. 자, 2011년에 나온 맥킨지 자료인데요. 이 표를 한번 보세요. 되게 간단합니다. 중국의 생산성을 100이라고 딱 기준을 잡았을 때 방글라데시는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다른 건 다 잊으셔도 좋고 딱 두 줄만 기억하세요. 전체 산업 평균, 그리고 의료 산업. 바로 이 두 줄에서 리카도 이론의 진짜 힘이 폭발합니다. 자, 먼저 전체 산업 평균을 볼까요? 방글라데시 노동자의 평균 생산성은 중국 노동자의 28.5%밖에 안 돼요. 3분의 1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 노동자 한 명이 일할 때 방글라데시 노동자는 3명이 넘게 붙어야 겨우 비슷한 일을 한다는 뜻이에요. 절대적인 생산성에서는 정말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이 의류 산업을 한번 보세요. 숫자가 갑자기 확 뛰죠? 무려 중국의 77% 수준까지 따라 붙습니다. 와,
다른 산업들이 20%, 30% 수준인 걸 생각하면 이건 정말 엄청난 수치예요. 바로 이겁니다. 모든 걸 잘할 필요가 없어요. 모든 걸 못해도 괜찮습니다. 상대적으로 가장 덜 못하는 것, 가장 격차가 적은 것, 바로 거기에 방글라데시의 살아남을 길, 비교 우위가 있었던 거죠. 이게 바로 현실 세계에서 벌어지는 비교 우위의 마법입니다. 절대적으로는 모든 면에서 중국에 뒤처지지만 상대적으로 가장 잘하는, 아니 가장 격차가 적은 그 의류산업의 국가의 모든 역량을 집중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거인 중국을 상대로 당당하게 수출 경쟁력을 갖게 된 겁니다. 자, 보세요. 20세기 초강대국 미국과 21세기 최빈국 방글라데시. 시대도 국가의 힘도 모든 게 다르지만 결국 우리는 두 사례에서 똑같은 경제 원칙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자, 오늘 내용의 핵심 딱 두 가지로 요약해 드릴게요. 첫째, 나라마다 생산성이 다르다는 것. 바로 이 차이가 국제무역을 만들어내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라는 겁니다. 그리고 둘째,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무역의 방향을 결정하는 건 누가 더 잘하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즉, 절대우위가 아니라 누가 뭘 더 잘하냐의 문제. 바로 비교우위가 모든 걸 결정한다는 사실입니다. 결론은 아주 명확합니다. 우리가 살펴본 이 실제 데이터들은 리카도의 기복 모용이 정말로 옳았다는 걸 아주 강력하게 증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그냥 200년 된 낡은 이론이 아닌 거죠.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의 무역을 움직이는 핵심 엔진, 바로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말이죠,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200년 된 이론이 과연 다가올 미래에도 지금처럼 유효할까요? 여기서 우리는 마지막으로 아주 흥미로운 질문 하나를 던져보게 됩니다. 요즘 인공지능, 자동화 기술이 정말 무섭게 발전하고 있잖아요. 이런 기술들이 국가 간의 생산성 격차를 완전히 뒤집어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래의 비교 우위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예전처럼 값싼 노동력이 아니라 이제는 누가 더 좋은 데이터를 가졌는지, 누가 더 뛰어난 기술을 가졌는지가 새로운 비교 우위의 원천이 되는 시대가 올까요?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것, 그게 바로 미래 경제를 읽는 첫걸음이 될 겁니다. 지금까지 경제학 장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